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수의 심장, 선거철만 되면 대구 경북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올해는 이렇다 할 선거가 없어 보입니다만 정치권은 벌써 보수 민심 자극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는데 당대표를 노리는 주자들이 오늘 대구를 찾아 다시 보수의 심장을 꺼내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신년 교례회에 지역 의원들은 물론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총선, 대선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끝없는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와 여당 흠집 내기가 먼저였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 바로 잠들 때 제 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받고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자극하며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 TK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경향들이 정치판에서는 나타나곤 합니다. 추락을 거듭해온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 없이 전당대회와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보수 민심 자극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2건이 같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차 안에 갇힌 부상자를 구조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운전자들은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차주.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3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천대로 도청교 부근에서 정상 주행로로 진입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시작한 겁니다. A씨의 역주행은 무려 500m가량 이어졌고 정상 운행하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대구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추정을. 빠른 속도로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 정상 주행하던 차와 충돌할 뻔한 순간 겨우 속력을 줄입니다. 지난달 9일 발생한 이 역주행도 같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4km 넘게 역주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자 같으면 우리가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상식적인 운전 습관인데. 경찰은 진입금지 표지판과 시설 유도봉 설치, 색깔 노면 표시 등을 통해 시설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엑스코 운영 문제를 기획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대구시가 엑스코를 감사한 결과를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코는 출장비와 별개로 해외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최근 3년간 6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시 출자기관이지만 대구시 조례에 없는 해외 활동비를 지급했고 사용 내용을 정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김상욱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해외 활동비는 더 많아졌습니다. 200달러, 한도액 1000달러이던 해외 활동비는 500달러로 높아졌고 같은 나라라도 도시가 달라지면 3곳까지 추가로 최대 20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엑스코는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네트워킹 확대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엑스코 각종 규정을
사장이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팀장 10명이 위원이던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사장을 포함해 임원 3명만 참석하는 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해외 활동비를 인상하고 이미 월급에 포함된 임원 명절 상여금을 또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겁니다. 출장 지역에서 오찬이나 만찬이 예정되어 있거나 기내식이 지급되어도 식비 $1,700를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업무 추진비도 1,300만 원을 세금 계산서로 처리했고 사용한 업무 추진비 절반 이상인 4,300만 원은 사전 집행 기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엑스코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엑스코를 위해서라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엑스코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책은 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해외 활동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이중 지급된 식비를 환수 조치하는 한편 부당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엑스코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와 포스코가 시무식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키워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읍 포스코그룹 회장은 시무식에서 신성장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사업 육성을 위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시도지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내일 시무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이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 강사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64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사법에 강사는 6시간 이내 교수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대학과 강사의 해석이 다릅니다. 대학은 강사 한 사람에 6시간씩 강의를 받도록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보다 강의 시간이 적은 강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2시간을 맞든 3시간을 맞든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대학이 이 교육의 장에서 정말로 그런 선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지. 대학 측은 각 학과 차원에서 사정에 맞게 강의를 배정할 뿐 학교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6시간을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6시간 이내라는 것은 학과 사정에 따라서 3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시간 강사들은 대학 측과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를 줄이겠다고 나서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20%인데 8%까지 낮추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재정 악화라는 거죠. 늘 해오던 말입니다. 시간 강사들을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새해 초부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2019년 벽두부터 대학가가 강사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 교수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강사법은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강사에게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후에 지금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그 강사법에 대한 대학들의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단적으로 강사법에 따르면 6시간 이하를 강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학들이 이 이하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6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한 절반 가까이 지금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 교수를 많이 해고를 해왔는데 지금 이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그런 대량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들은 그 강사법 통과로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나 이 부담이 크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학에서 강사들이 담당하는 강의 비중은 2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인건비 비중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비중이죠. 네. 이번 강사법에 따라도 추가로 한 1% 정도가 더 부담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음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강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교수가 그 많은 강의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수업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을지도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임 교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강의 평가 결과는 전국 한 155개 대학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교원들이 강의를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잘 모르는 강의도 담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많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대학원생들이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학원생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면 대학원이 곧 붕괴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는 수업 선택권이 제약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강사 대량 해고도 막고 또 대학 네. 교육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조치들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재원 확보라든지 그리고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보완되는 내용들을 담는 법을 추가적으로 시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학인데요. 대학이 그동안 자구책을 너무 만들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건축 건립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적립금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어서 강사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40여 년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강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네.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영덕에 이어서 오늘 문경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2분쯤 문경시 북북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5km로 추정됩니다. 대구시 공무원 3명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열린 청년 미술 프로젝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세월호, 사드를 다룬 작품들을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할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8명을 징계나 주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7,050만 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1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대구광역시 여성회 회원 일동이 100만 원, 구미시 장천면 이장협의회 권태경 회장과 회원 일동이 200만 원, 주식회사 동광명품도어의 이명현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